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리딩 섹션에서 시간을 많이 아끼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딩 섹션은 사실 지문도 길고 그리고 풀이 시간도 꽤 긴데 그거에 비해서 또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계속해서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문제를 뒤에 몇 개를 못 풀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가 확실하지 않은 쪽으로 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하실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단 먼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요, 이 리딩 섹션 자체가 첫 번째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아침부터 시험을 보는데 시간까지 오래 걸리다 보니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안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또 큽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 나머지 섹션들에서도 이제 작용이 어느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반드시 잘 아끼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근데 이제 이 토플식 출제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토플에서 리딩을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냅다 보시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가 이 노하우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하우를 반드시 알고 시작을 하시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시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첫 번째 노하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노하우는 뭐냐면 바로 주제부터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파악이 돼야 나머지 부분들도 다 연결이 되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이 토플 리딩 지문에 대한 이해를 마치 나무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가 바로 여러분들 뿌리와 줄기입니다. 이 뿌리와 줄기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가지와 이파리들이 생기는 거죠. 이 뿌리와 줄기가 그리고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지는 좀 쳐내도 되는데 뿌리와 줄기는 쳐내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주제부터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주제 어디 있을까요? 이 서머리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마지막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서머리 문제를 보러 가시면서 먼저 보시게 되는 게 바로 이 제목이죠. 제목을 보면은 정말 큰 주제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줄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인트로 문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서머리 문제 마지막 문제 가보시면은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디렉션 나와 있고 이제 인트로 문장 나와 있고 그리고 밑에 보기가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트로 문장을 반드시 먼저 파악을 하시고 가시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제 그리고 중심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주제 중심 마인드라는 건 뭐냐? 모든 내용을 주제에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토플 리딩 지문에서 보게 되는 내용은 사실 대, 중, 소 화제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대 화제가 바로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중 화제가 있고 그 중 화제 안에서 일어나는 소 화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면 이제 주제가 서울의 발달이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발달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는 거는 정말 큰 도시죠. 큰 도시의 발달이라는 거는 그만큼 범위가 넓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넓은 범위에서 또 한정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서울이 가진 여러 면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역, 아니면 분야, 그리고 여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가 이제 바로 중화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테고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지역이라고 하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분야는 교통, 의료, 교육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가는 공연, 축제, 요식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화제 안에서 나오는 디테일한 내용들이 바로 소화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대, 중, 소 화제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신 상태로 시작을 하시면 상당히 유리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대, 중, 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시작점에서 대부터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터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중, 소가 나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노하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하우는 바로 독해 범위를 한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토플 아무 학원도
안 다녀보고 아니면 강의도 안 들어보고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 가장 많이 안타까워 하시는 케이스들 중 하나가 이제 지문이 길어서 이제 볼 시간이 없었다. 아니면 독해를 다 하지 못했다. 이런 케이스들인데요. 이게 지문 전체를 다 읽고 문제로 넘어가라고 하는 ETS 그 시험 테스트 테이킹 프로그램의 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ETS에서는 지문을 꼭 다 읽고 가세요라고 하고 그 지문을 다 읽지 않으면 이제 문제를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크롤만 딱 내리고 바로 문제로 가셔서 이걸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잘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하는 거는 강사들도 하기 힘듭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지문을 통째로 다 해결을 하는 것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음식 중에 꽃게 좋아하십니까? 꽃게를 가지고 이 살아 팔팔팔 버리는 꽃게를 보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죠? 아,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을 100%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한다라는 것은 마치 이 꽃게를 처음부터 끝까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집게발까지 밑에 발까지 그냥 다 씹어먹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예외 종들이 있긴 하죠. 소프트쉘 크랩이라고 뭐 튀겨서 이렇게 먹는 게 있기는 한데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먹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걔를 어떻게 먹죠? 살을 발라서 먹지 않습니까? 이 지문도 마찬가지로 살을 발라 먹으셔야지 이걸 껍질 채로 이렇게 다 먹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입천장 따지고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공략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이걸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정답 오답은 대체로 여기에서 나뉩니다. 일단 토플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있으시지만 정답 범위를 찾는 것이 사실 좀 서투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계속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틀리는 부분도 있고 시간이 또 많이 끌리는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시간 낭비 없이 하시려면 이제 먼저 정답이 나와 있는 범위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답 나와 있는 범위가 어디 있느냐? 바로 키워드를 보셔야죠. 키워드를 보고 그 키워드의 이제 그 내용 주변부터 보셔야 됩니다. 가장 주변이 가장 핵심 실마리일 경우가 높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영향을 많이 받으시죠? 바로 여러분들 주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실 거고요. 이 지문의 구성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고 가셨으면 그 키워드 바로 주변에 있는 내용이 가장 영향력이 높고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변 내용부터 빨리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꼭 이 키워드는 여기 있는데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보신 걸 가지고 문제풀이에 사용을 하시고 이런 식이면 정말 오답의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범위부터 잘 한정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답 범위가 토플 리딩을 풀다 보면 생각외로 두세 문장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문단 단위로 출제가 되긴 하고 문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두세 문장도 한정을 시킬 수 있는 거지만 일단은 두세 문장을 그래도 그러니까 딱히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두세 문장 안에서 좀 최대한 캐치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시지 말고 그 생각보다 정답이 나오는 범위는 한정적이니 그냥 그거 보시고 가시면 된다. 아시겠죠? 마음을 쉽게 먹자. 그리고 이제 한 문단에서 두 문제 이상 출제 시 정답 범위가 중복이 안 된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노하우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문단이 하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paragraph 3라고 쳐볼게요. 자, 3번 문단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앞에 A 내용이 있고 B 내용이 있어요. 근데 A 내용에서 이제 정답이 출제가 된 게 확인이 됐으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5번 문제를 푸는데 A 내용을 봤으면 6번 문제를 푸는 데는 B 내용부터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는 노하우 중 하나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문단이 4번 문단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문장 문제가 이 범위에서 나왔어요. A.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7번 문제가 A에서 나왔다고 치면 8번 문제는 이 B가 그 A보다 앞에 있을 경우도 가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은 B, 9는 그리고 또 이렇게 C 번 내용에 이제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한 문단을 봤을 때 사실 다른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 다른 범위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문단에서 너무 이렇게 계속 한 문단 단위로 생각을 하시기보다 그 문단 안에 단락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단락별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노하우는 바로 의사결정을 잘 하자인데요. 이제 해석을 다 하고 이해도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막상 보기를 고를 때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틀리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보다 이해는 하시는데 막상 풀면 틀린다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결정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오답부터 소거를 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모든 지문에서 문제를 출제를 할 때 패러프레이징을 해놓는단 말이죠. 근데 동의어 단 하나라도 써서 출제를 하면 절대 100% 똑같은 내용일 수가 없습니다. 살짝 다르거든요, 항상.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정답을 고르실 때 뭔가 불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에 맴도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답부터 쳐내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답은 100%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 확실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정답을 고른다 느낌이 아니라 오답부터 쳐낸다라는 느낌으로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함정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여러 함정이라기보다는 사실 오답을 출제하는 방식 같은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것들 말고도 이제 더 많이 있을 거긴 합니다만 제일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딱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가 아무래도 한정사겠죠. 한정사는 이제 경우의 수를 딱 하나로 한정을 시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뭐 only, never, all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none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한정사는 그 지문에서 한정사가 쓰여 있지 않은데 보기에서 한정사가 쓰여 있으면 대부분 정말 대부분 오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교급인데요. 비교급에는 이제 사실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원급, 두 번째가 비교급, 세 번째가 최상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원급은 사실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별로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비교급이나 최상급 같은 경우는 그 지문에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보기에서 제시가 갑자기 되어 있다 이러면은 거의 오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범위가 이제 여러 가지 범위가 물론 있겠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주로라는 표현을 가지고 들었을 때 보았을 때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 주로가 이제 주요한이라는 건데 대체로 100%에서 51%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common, usually, mainly, primaril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게 51% 그러니까 즉 대부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범위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주시고 그 51% 이상의 경우에만 이게 정답이 될 수 있다. 혹은 오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mainly 아니면은 뭐 commonly 아니면은 primarily 이런 표현을 보셨을 때는 뭐라고요? 대부분이라는 말이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죠. 시간. 이 시간을 혹은 시점을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같은 경우는 before, after가 일단 구분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있는 연대, 그러니까 몇 년대, 아니면은 뭐 몇십 년대, 아니면은 몇백 년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잘 구분을 하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으시고 시간별로 이렇게 그려 나가시면서 필기를 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건데 해당 내용이나 해당 특징이 어떤 대상에 해당을 하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그 잘생긴 게 이 남자인지 저 남자인지 아니면은 뭐 예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고양이한테 하는 말인지 저 여자한테 하는 말인지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잘 생각을 하시고 그 범위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특징이 저기에 해당하는 건지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이제 수업할 때 페어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디에 해당이 되고 들어가는지 이걸 구분을 또 하는 게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딩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세 가지 노하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다? 주제 파악부터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이제 범위를 잘 잡자. 세 번째는 뭐다? 의사결정을 잘하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디테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